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는 6일 미국 유엔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셀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그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 활동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6일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 발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판하며 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경선 기간 내내 미치광이가 통치하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늘리고 있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경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의 제 부시 후보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무책임한 외교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긴장 사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브라임 알 자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6일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이라크의 위치는 긴장 해소 역할을 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장관은 그러나 사우디 정부가 긴장 유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우디에 대한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시아파 성직자 처형 사건으로 이란 주재 자국 공관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자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등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습으로 약 2,500명의 무장 세력을 사살했다고 연합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연합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또한 2014년 8월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후 ISIL이 장악했던 영토 가운데 적어도 2만 제곱킬로미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대령은 ISIL이 지난해 5월 이후 추가한 영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워런 대령은 강화된 연합군 공습이 ISIL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하류 생산량이 4만 5천 배럴에서 3만 4천 배럴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내 인권 문제를 다뤄온 현지 여성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름의 인권단체는 최근 시리아 라카에 머물며 인권 문제를 고발해온 루키아 하산 기자가 ISIL에 의해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산 기자가 살해된 시점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사회 인터넷 연결망 서비스 접촉이 갑자기 끊긴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해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수소폭탄 실험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한국 보유한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의 수소폭탄 실험을 전열에 강력히 규탄하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대북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광장은 어제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소식을 중점적으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어제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해 완전한 성공을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실제 수소폭탄 실험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평양 시각으로 6일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폭탄까지 보유한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에 특기할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최강의 핵억제력을 갖춘 존엄 높은 민족의 기계를 떨치게 되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이어 네 번째지만 수소탄 실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소폭탄은 수소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한 폭탄입니다. 핵융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가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을 발휘합니다. 북한이 과거 3차례 감행한 핵실험은 핵분열 원리를 활용한 원자탄 실험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 때문에 이번 실험에 대해 자신들의 핵무력 발전에 보다 높은 단계라고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이와 함께 수소탄 실험이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의 적대 정책이 근절되지 않는 한 핵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2시간 전인 오전 10시쯤 지진을 감지했습니다. 한국기상청은 지진의 발생 위치가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이라고 최종 확인했습니다. 또 지진 규모는 4.8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3차 핵실험의 4.9보다 약한 규모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완전한 수소폭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측정된 지진 규모가 수소폭탄으로 보기에 턱없이 작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이 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3차 핵실험의 위력은 7.9킬로톤이었고 이번엔 6.0킬로톤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이라면 실패했더라도 수십 톤의 위력이 나와야 한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탄을 실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핵폭탄 내부에 이중수소와 삼중수소 또는 리튬 6을 넣어 핵분열 반응의 효율을 높인 핵무기입니다. 위력은 일반적인 핵폭탄의 2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과거 3차례 핵실험과는 다른 종류의 핵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3차 핵실험과 달리 새로운 핵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점에서 증폭 핵분열 무기나
수소폭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 규모가 3차 핵실험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전폭 핵분열 무기라 하더라도 성공보다는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과거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 실험에 대해 미국과 중국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차, 2차, 3차 핵실험 땐 하루 이틀 전 미국이나 중국에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조치 없이 기습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핵실험의 종류와 기습 핵실험을 실시한 배경 등에 대해 정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수소폭탄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제재 조치는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인식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실험이 정말 북한의 주장대로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면 이는 동북아시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물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벌써 4번째 실험으로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나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첫 시험용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약 또다시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 직후는 한국 정부 성명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4차 핵실험을 강행한 걸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1차장은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대로 모든 핵무기와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 1차장은 아울러 한국 국민의 생명과 한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는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주변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입니다. 미일 중러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공조 방안, 또 이번 사태를 안보리에서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상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군 당국도 6일 오전 북한의 핵실험으로 추정되는 인공지진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 위기조치반을 긴급 소집하고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상황에 대해 미한 군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대북 경계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의 대기 분석 특수정찰기인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6일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서 발진해 북한 풍계리 일대의 대기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찰기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 수집 장비로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을 면담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양자,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을 강하게 비난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6일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 같은 언론 보도문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대북 제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6일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는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Which is a clear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of 26, 1874 or 20 of 9.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94호와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로셀리 대사는 이어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에 안보리가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And in line with this commitment and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of this violation, the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로셀리 대사는 이에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서 그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열린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동맹국이자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 특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세 차례 핵실험 때마다 안보리의 제재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왕민 유엔 주재 차석대사는 회의 시작 전에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 외교부가 이미 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에 이례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 확산 방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굳건한 입장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해서 새로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중국 측이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실제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회의 시작 전에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 채택한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을 할 경우에 안보리가 자동으로 개입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서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The underground nuclear test announc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6th January is deeply troubling. 반 총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했다면서 이번에도 핵실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영내 안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국제 비확산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 활동을 중단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관련 당사국들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사태의 진전을 감시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또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6일 성명에서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명백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영내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이런 미국의 결의만 강화시켜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유엔 안보리와 육자회담 참가국들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와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 정권의 이른바 병진 노선은 오로지 국제 의무와 결의를 준수할 때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분석 결과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e initial analysis that's been conducted of the events that were reported overnight is not consistent with North Korean claims of a successful hydrogen bomb test.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기술 혹은 군사 전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존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새로운 증거를 찾기 위해 분석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의 관리들이 이미 한국, 일본의 당국자들과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대응 방안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6일 한민국 한국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두 장관이 북한의 어떤 핵실험도 용인할 수 없으며 무책임한 도발 행위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장관과 한 장관은 북한이 도발 행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쿡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국가로 용인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쿡 대변인은 카터 장관이 이날 통화에 앞서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과 오바마 대통령을 동시에 비난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핵무기 보유를 늘리는 미치광이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한다고 경선 기간 동안 계속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 미국의 적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나약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김정은과 같은 사람들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은 이번 실험은 위협을 무시하면서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절망적인 실패였다며
미국은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커 의원은 북한의 잔인한 정권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 징후로 지칭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러시아와 시리아, 특히 이란에 대해 취한 입장은 전 세계 독재자들과 폭군들에게 오랫동안 나쁜 행동을 하면 미국 정부가 보상을 해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015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이번 실험이 종종 잊혀지곤 하는 미치광이가 세상에 얼마나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동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핵무장한 미치광이 김정은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칸소 출신의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김씨 정권의 일련의 도발 중 가장 뻔뻔하다며 미국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 야욕의 유사성을 인식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때문에 또 다른 핵무장한 미치광이 정권이 생길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극적으로 실패했다며 새로운 접근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도발하고 미국이 다른 곳에 정신을 쏟으면 그 틈을 이용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의 맥 손베리 의원은 북한이 폭발시킨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내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세계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인 ISIL과 이란, 러시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베리 의원은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도입하는 등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미국의 핵 억지력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도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이라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IAEA 결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총장은 이어 관계국들 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사찰 활동을 재개해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자국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규탄 성명을 채택하자 같은 해 4월 영변 핵시설을 감시하던 국제원자력기구 요원들을 추방했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도 이날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는 핵실험을 금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또 북한 핵실험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르보 총장은 이어 북한의 이번 행동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수소폭탄 실험의 의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는 5월 7차 당대회까지는 북한이 유화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렇게 핵실험을 실시한 의도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예상을 벗어나서 북한이 아주 전격적으로 4차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아무래도 북한의 내부적인 요인, 특히 이제 그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시킨다는 부분, 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김정은의 유일 용도 체제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따라서 김정은의 우상화도 본격화되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역시 김정은의 지도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닌가. 더구나 이제 북한이 과거 세 차례 핵실험과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 그 김정일보다 더 발달되어진 뛰어난 핵 능력을 김정은 시대에 북한이 갖게 되었다라는 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정은의 어떤 그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그것을 유일 영도 체계로 유지하기 위한 일단의 그런 김정은의 업적 과시용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로부터 김정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지지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요인이 우선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핵 보유국 주장 등이 대외관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외관계 차원에서 본다 보면 북한으로서는 아주 지금 나쁜 시기에 4차 핵실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지난 3차 핵실험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4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외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 관계가 이제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가 항상 그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3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과 중국 사이가 냉랭하다가 작년 10월이죠.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유인산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뭔가 좀 북중 관계의 어떤 그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중국에게 알리지 않고 4차 핵실험을 도발함으로써 이 북중 관계가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아니면 김정은과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고민에 빠지게 하는 그런 도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핵실험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북한의 그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주는 그 영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 하자마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 발달되어진 정말 핵 강국만이 갖고 있는 그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지금 아주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결국은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 업적을 부각하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이 그 매체 소재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아마 김정은에 대한 업적을 계속 칭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그 기조로 나타냈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동안 이번까지 포함해서 4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북한 최고 지도자의 능력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신뢰와 충성을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변화되어진 북한 내부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봐가지고야 김정은의 업적을 북한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 능력이 아니죠. 북한의 어떤 경제 향상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삶, 생활 향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의도했던 부분들이 크게 봐가지고는 북한 주민들에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가장 큰 지금 장애물이 이제 조성되어진 거죠. 그동안 이제 남북 대화가 지난 이제 8.25 합의 이후에 이상가족도 이루어지고 또 지난달에는 당국회담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4차 핵실험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 관계, 남북 대화는 이제 어렵게 됐다. 이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에 대해 가지고 대화의 손길을 낼 가능성도 없고요. 또 우리로서 지금 4차 핵실험을 한 입장에서 국제사회가 공조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남북 관계 개선은 좀 어려워진 물 건너간 일단 그런 형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이 상당히 유화적인 입장일 것이다 그런 관측들도 있었고 또 남북 당국 간 회담이라든지
신년사에서 핵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그러면 핵실험 실시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도적인 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리고 북한은 꾸준하게 핵 능력을 향상시켜왔고 또 필요한 시기에 또 핵실험 해왔거든요. 그 1차 핵실험이 2006년, 2차가 2009년, 3차가 2013년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한 4차 핵실험을 할 시기는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꾸준하게 핵 능력을 향상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이 수소탄 능력, 새로운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할 그런 시기는 됐죠. 그러나 대외적인 환경이나 남북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시점이 아주 나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김정은의 지도력, 업적을 부각하고 또 북한이 이렇게 핵 강국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도 동등한 핵 보유국 입장. 더구나 기술적 능력에서도 미국에게도 북한이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미국과 1대1로 이렇게 북한이 단판을 찍겠다는 걸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보여준 것이고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웃한 중국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개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또 중국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약간 완화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이번에 이 핵실험으로 앞으로 그러면 중국과 북한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별괄원적인 해석이지만은 지난달에 김정은이 수소탄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했고요. 또 북한의 모란봉 악당 공연이 결국은 이제 뭐 그런 북한의 그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또 김정은의 우상화 내용 이런 걸 둘러싸고 그 중국 공연이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 연장선에서 결국은 이번 또 핵 실험이 또 강행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또 계속 증강시키는 것은 이건 뭐 중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중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양성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중 간의 그 교육도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이제 전해도 읽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상당히 큰 충격이다.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중 관계는 단순히 어떤 그런 일시적인 어떤 그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또 과연 김정은과 같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그 여러 나라들도 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경한 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그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동참을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당연하죠. 더구나 이제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이 유엔 제재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이번에 또 이렇게 중국으로서는 사실 북한으로부터는 큰 그 배신을 당한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4차 핵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3차 핵실험보다 더 강화되어진 대북 제재에도 중국이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또 그런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이 일단 북한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금융 제재를 비롯해 가지고 좀 강도 높은 제재를 독자적으로 취할 수가 있고 중국도 이 정도면은 아마 단순히 유엔의 제재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자체적으로 북한에게 가할 수 있는 제재안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생각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남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아세안 문제 연구소 남광규 교수와 함께 북한이 강행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수소폭탄 핵실험 주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나왔습니다. 또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 굴착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개발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달 초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개보수를 끝낸 평양 평천 혁명사적지를 시찰하는 자리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 존엄을 지킬 자위의 핵탄,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을 울릴 수 있는 강대한 핵 보유국이 됐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1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에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하지 못한 북한이 수소폭탄 제조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일축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정치적 선전을 위한 수사적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민간 전문가들도 북한의 수소폭탄 제조 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면서 김 제1위원장의 발언은 대내 선전용이거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군 당국이 지난 3일 발간한 합동 화생방 기술정보 보고서도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 갱도를 뚫는 활동이 핵 융합무기 실험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북한의 핵기술 연구와 지하 핵실험, 발사체 실험, 그리고 핵 소형화 기술력과 핵 개발 경과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이미 핵 융합무기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국군 화방사는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추가 핵실험은 증폭 핵무기 실험 과정일 수 있으며 직접적인 수소폭탄 실험은 아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군 화방사는 북한이 3중 수소를 제조하면 증폭 핵분열탄과 수소폭탄 개발의 길을 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영변에 신축 중인 경수로가 3중 수소를 분리해낼 수 있는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증폭 핵분열탄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기폭제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 이전 단계의 핵무기를 가리킵니다. VOA 뉴스 김근삼이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2월 동해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관계자는 어제 북한이 지난달 SLBM 사출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공 단계까지는 아니었으며 사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의 한 매체는 지난 5일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12월 21일 동해 신포항 인근 수중 잠수함에서 SLBM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동해에서 SLBM 사출 시험을 실시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1945년)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3년간의 한국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서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파 이승만, 남한 임시정부의 수립을 광복 직후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과 영상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인데요. 지난해 12월에 개막해 오는 2월 21일까지 대한민국의 탄생이라는 이름으로 광복 직후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광복의 순간부터 38선 분할, UN 감시하에 치른 총선거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담은 사진들이 연대순으로 전시돼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주최한 건국기념보급회의 김효선 사무총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건국될 때까지 그 과정을 시간순으로 저희가 사진으로 전시한 겁니다. 이거는 그 미국의 나라기록관이나 또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 또 언론사, 이승만 연구원, 그 출판사 이런 데 통해서 사진을 찾았는데 이게 옛날 사진이다 보니까 해상도가 높지가 않아서 확대를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너무 적은 상태로 전시하게 돼서 좀 아쉽죠. 이렇게 건국에 대해서 너무 홀대한
아니면은 이제 격한 실질적으로 북한의 정권 수립에 대해서는 건국으로 가르치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으로 격한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바로잡혔으면 하는 그 취지에서 일단 좀 많이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 건국이 됐는지. 광복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치열했던 3년간의 사신들 속에는 분단을 실감할 수 있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38선을 넘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47년도에. 왜냐면은 이미 46년도에 북한은 임시인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다 했잖아요. 토지개혁도 하고 화폐개혁도 하고 또 친일청산한달에서 그 지주들 땅을 뭐 빼앗고 그 토지개혁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살 수 없었던 주민들이 이제 계속 남아하는 거죠. 이게 38선 경계로 내려오는 거죠. 뭐 재산 갖고 내려오는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진 보면은 이런 이제 평범한 그 한반도에 거주하던 주민들, 북쪽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 38선 이렇게 그 당시는 이렇게 그냥 뭐 금만 거서 어떤 철책 같은 게 있던 것도 아니었고 이런 것들 보면 분단을 실감할 수 있는. 1946년 2월 8일에 찍은 한 장의 사진에는 당시 실질적인 북한 정권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이게 1946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이 비밀지령을 내리잖아요. 북쪽에 친소비에트 정권을 세워라. 그래서 그 북쪽에서는 착착착 준비를 뭐든 다 하고 그 이듬해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권이죠. 우리 남한 쪽은 반탁 시위했죠 그때. 당시에. 네, 북한은 이렇게 권력 집중화하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정권을 대변하는 이제 정부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정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 반탁 시위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미소공의를 또 하잖아요. 소련이. 국도의 혼란 속에서 재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하지만 이 역시 젊은 세대부터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들까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교과서로만 보던 거를 좀 사진으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다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냥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국민의 기본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념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안타깝죠. 관람객들은 광복의 순간부터 대한민국 건국, 남북의 분단 등 쉽게 볼 수 없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당시 국민들이 느꼈던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포스터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같은 거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매체나 이런 곳이 많은데 이런 포스터는 좀 당시의 상황을 좀 상세하게 보여주면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었던 것 같아서. 해방되고 나서 시민들이 이제 막 뛰쳐나와서 환호하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뭐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얄타 회담이라든지 그때 그 순간순간이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걸 놓친 점. 마음에 남는 사진은 각자 다르지만 통일에 대한 열망만큼은 같은데요. 통일이 안 되고 이렇게 이때 좀 우리가 잘 했으면 통일이 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죠. 또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뭐 청년들 일자리 창출 많이 그러는데 그 통일이 되면 뭐 그런 또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고 한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통일은 진짜 꼭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재헌국,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이번 전시회는 오는 2월 21일까지 서울 세종로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2도, 남포 최저 영하 6도에서 최고 영하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2도, 강계는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부분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5도, 최고 0도, 개성 최저 영하 6도, 최고 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24도, 최고 영하 10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뉴스가 방송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6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이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셀리 대사는 이어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안보리가 추가로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따라 안보리가 새로운 결의안을 통해 그 같은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즉각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안보리 긴급회의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한의 추가 핵 활동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도 북한의 수소탄 실험 주장에 일제히 비난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북한은 6일 낮 12시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노동당의 전략적 셈법에 따라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판하며 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의 제프시 후보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무책임한 외교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며 중국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니 샌더스 후보도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가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긴장 사태에 중재자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이브라임 알자파리 이라크 외무장관은 6일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역에서 이라크의 위치는 긴장 해소 역할을 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리프 이란 장관은 그러나 사우디 정부가 긴장 유발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우디에 대한 비난 공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시아파 성직자 처형 사건으로 이란 주재 자국 공관들이 시위대 공격을 받자 이란과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하는 등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에 대한 공습으로 약 2,500명의 무장 세력을 사살했다고 연합군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연합군 대변인인 스티브 워런 대령은 또한 2014년 8월 연합군 공습이 시작된 이후 ISIL이 장악했던 영토 가운데 적어도 2만 제곱킬로미터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워런 대령은 ISIL이 지난해 5월 이후 추가한 영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워런 대령은 강화된 연합군 공습이 ISIL의 원유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하루 생산량이 4만 5천 배럴에서 3만 4천 배럴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 내 인권 문제를 다뤄온 현지 여성 언론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카는 조용히 학살당하고 있다는 이름의 인권단체는 최근 시리아 라카에 머물며 인권 문제 등을 고발해온 루키아 하산 기자가 ISIL에 의해 처형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산 기자가 살해된 시점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접속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지난해 7월입니다. 하산 기자는 ISIL이 자칭 수도로 삼고 있는 시리아 라카에서 인권 문제를 고발해 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